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장중에 실시간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일목을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두는 것이 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 시장은 아주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급등이었고요. 우선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샀지만 최근 시장 하락의 주 요인으로도 작용하던 환율 문제라든지 사실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면 뭐 국제 수율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게 하는 그 국제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밤사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미국 정치 자체는 하락하면서 마쳤지만 우리는 오늘 크게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뉴스나 재료 이런 펀더멘탈 부분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 채널이 이제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균형표적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높아심에서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균형표의 유용성 내지는 공부를 위한 발언이랄까 해설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기술적 분석이든 안 맞는 구간이 있죠. 굳이 안 맞는 걸 가져와 가지고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건 그냥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를 좀 더 단련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삼고요. 잘 맞을 때에는 그것만 가져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아가는 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공부를 권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 날이 오기 전에 우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료 회원제나 회원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 이제 바로 목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주요 변화일이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엄청 올라가고 이제 원달러 환율 1,400 가고 이럴 때 요 앞 장중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가고 있는 환율이지만 이것을 일목으로 분석해 보면 어떠한가? 그래서 변화일이 와 있다. 이런 말씀들, 그다음 목표치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 지수들도 기왕 떨어지고 있는 거 파동상 목표치는 어떠한가 이런 걸 이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좀 추려서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 변화마디에서 발생이 되면서 오늘 제대로 이제 양봉을 기록했기에 이 영상을 남깁니다. 어, 일단 차트를 보고 갈까요? 예. 이게 여러분 종합 주가 지수 일봉이고요. 제가 미리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3월 26일이 최고점이고요. 근데 요 앞뒤로 한 9일 정도 혼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일목의 기준선 위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한 5일 정도 혼자 보이다가 이날이 4월 11일 4월 11일입니다. 근데 장대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외국인 현물이 그 1조 원 샀던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똑같은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제가 장중에 선물은 이런 형태로 가면 4월 11일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 4월 11일 장중에 미세파동 추세 어떻게 갔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신기한 게 4월 11일 날 장중 저점에서 최고점까지가 8.5포인트가 올랐어요. 이 선물입니다. 시가가 시가가 거의 저가고요. 오늘 얼마 올랐는지 모르시죠? 종지수하고는 좀 다른데 오늘 선물은 최저가 시가에서 한 틱 차이 납니다. 최고가까지 8포인트 올랐는데 마이너스 이거 한 틱. 7.9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대 양봉 이거 두 개 길이가 똑같죠. 같던데 그러기 전에 자 지수는 떨어지고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예, 목요일입니다. 이게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17일이고 이날이 16일입니다. 앞에 장대음봉 두 개 나왔죠. 예, 음봉 나와. 특히나 어제는 보시면 요 음봉이 앞에 있고요. 어제 이렇게 아침 올라 나왔다가 좀 더 올라가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가고 전일 종가도 깨고 저가도 깨가지고, 예, 요렇게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개장전 시황에서 반등이 와도 시가를 깨고 전일 종가를 깨고 저가를 깨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자체가 하락의 파동이니까, 예,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그렇게 나왔고요. 오늘은 자 보시면 17, 뭐 12 이렇게 줄을 꺼놨죠. 예, 일목의 변화일이 오늘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13일이고 이제 17일 아닙니까? 요 제가 12를 건데 이렇게 끄면 안 되겠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13일이 되거든요. 종합주가지수하고, 예, 코스닥 지수나, 예, 선물지수하고는 일수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4월 1일 고점이고요. 이게 이제 3월 26일 고점이고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거 이제 보이시죠? 네. 여기서는 13일 떨어지고요. 3월 26일에서부터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일에 낙폭이 과다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한번 볼게요. 이거 잘 보이게 제가 이걸 밴드를 어, 채우기를 없애볼게요. 다시. 안 되죠. 여기 나왔다. 예, 이렇게 지우고 보여드립니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어제가, 참, 여기죠. 밴드 하단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이탈했죠. 그죠? 그리고, 화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날도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이탈했죠. 아시다시피 볼린저 밴드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21 이평선을, 예, 표준편자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안 되고요. 단기 하락이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몸통 전체가 밴드 밖을 벗어날 정도, 이거 몸통 밖을 위로 완전히 올라갔죠. 그죠? 근데 개별 종목은 제가 하나 기법이 나오면 또 이야기를 오래 해서 이게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종목 같은 건 말이죠. 급격한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밴드를 이탈해도 이런 식으로 해가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지표, 이제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쏠려버리면 이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가는 거죠.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 꼬불꼬불 가는데, 예, 이런 길에 여러분 속도도 줄여야 되지만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뭐 갑자기 무슨 글로벌 박스임을 꺼내거나 뭐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차이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가죠. 그죠? 그럼 급기가 우리가 핸들을 바로 안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잉으로 이탈했다. 그러면 이게 교정이 와요. 그래 놓고 장이 안 좀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외우시지는 마시고, 볼린저 밴드 자체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이렇게, 예, 특히나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가 몸통 전체가 이렇게 벗어날 정도이고 일목의 변화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목표치 한번 더 복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전체 상승의 38.2% 정도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등등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 갭 하락하거나 하락으로 나온 다음에 돌아가면 이제 매수 기회로 삼자고 미리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거는 시황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돌아갔는데, 제가 장중에 선물 같은 거, 시간마디 같은 거 종종 보여드리듯이 이 일수가 있음으로 해서 변화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가격 지지선이나 이평선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감각을 우리한테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예, 고점에서 17 변화일, 13 변화일, 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다음 밴드 완전 이탈, 이런 상태에서 단기 과락에 변화일이 왔기 때문에 또 올랐다가 빼면 뭐 곤란하겠지만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돈다 하더라도 장중매매로는 시가 이항으로 놀면 이건 좋다 말씀을 드려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뭐 서로 외인기관 매도 매수가 충돌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뭐 종가까지 이렇게 된 것이지만 외인 현물 기관 현물 이는 코스닥이고요. 외인 선물 뭐 예를 들어서 콜옵션까지 매수 이건 장중에 조금 변환이 있었지만 이런 제가 이제 수급의 상승 합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벌어지고 있으면요 그 조건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 현물이 5,746억을 샀습니다. 근데 선물은 딱 만계약 찍고 좀 줄였어요. 줄였는데 오늘 제가 이제 4월 11일 이야기를 했다고 안 합니까? 이게 오늘 장중에 제가 이제 파생하고 현물을 다 하니까 파생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린 4월 11일 날 시가유 장대 양보로 날아갈 때 450틱 장중 추세입니다. 장중 추세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가 이제 급등을 이렇게 장중에 하다 보면 이격 조정이 옵니다. 숨고르기가 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50도 기준선을 살짝 깨다갔지만 이건 뭐 구름 상단에서 가고 그죠. 여기서도 사실 6호선은 살짝 깼지만 한 번 더 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밀어도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결국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날이 오면 우리가 결 따라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가 이렇게 밀물입니다. 밀물인데 그 안에서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밀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썰물은 결국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빠집니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죠. 그 이럴 때 결 따라 친다는 말은 수급이 좋고 추세가 좋으면 절묘하게 하방으로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물론 뭐 잘하면 얼마가 먹고 나오지만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계속 아니면 이제 더 큰 기준을 가지고 아예 홀딩을 해버리거나 근데 그거야 가다 보면 자칫하면 뭐 이탈해가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으니까 나름 관리는 하는데 리스크 관리나 롱 포지션 관리를 하는데 올라가면 또 따라가야죠. 이건 이제 4월 11일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4월 11일로 가볼게요. 이날 수급이 독특해요. 외국인 현물이 1조로 샀거든요. 보시면은 쫙 샀죠. 1조로 사고요. 기관에 1조를 팔아요. 그다음 왼선물은 장중에 팔았다가 지수 빠졌다가 왼선물 사는 동안 지수 올라오죠. 그 뒤에는 지수 그리고 왼선물은 파는데도 지수는 마지막에 가서 따라가지 더 올랐다가 봐야죠. 그죠? 이게 4월 11일입니다. 선물이 최저가에서 최고까지 8.5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는 날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날은 외인 선물이 주도를 했고요. 오늘도 보면은 외인 현물이 마지막까지 삽니다. 5,800을 샀는데 마지막까지 사요. 기관 중간에 줄이고 외인 선물 줄였지만 지수는 같습니다. 왜냐 시총상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다 붙어버려 어디 가는 종목들이 다 붙어버리니까. 만약에 중간에 이제 외인 현물도 여기 줄이거나 이랬으면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꺾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일목균형표 변화일이 온다고 모든 시세가 다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발하다가 힘이 없으면 그냥 혼자만 보이다가 또 빠지거든요. 그 어쨌거나 시장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뭐 수급이 힘이고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협조함이 더 좋고요. 그래서 일목이 변화일이 오더라도 양봉이 안 나오거나 수급이 안 좋으면 질이 밀려납니다. 잘해봐야 버티고 혼조 보이거나. 이게 공공에서 이기는 혼조를 보이잖아요. 그죠? 변화마디 오니까. 그러다 나중에 떨어졌거든요. 이 경우에는 혼조 보이다가 결국 올라갔잖아요. 수급이 좋으니까. 미국이 안 죽으니까.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외국인들이 지속 샀으니까. 지금은 뚝뚝 떨어지다가 여기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일이 오고 수급까지 연기간 돌아가고 그다음에 시장 대표주들이 올라가면 최상이죠. 설령 내일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은 최상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역사적으로 네 번밖에 없다는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가는 그랬는데 이게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니 이것도 분석을 해드렸죠. 제가 장중 방송하면서 그래서 9일하고 26일에 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두 개입 그러죠. 정책 당국에서 우리 뭐 정무장관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도 애 나도 워낙 그러니까 양국이
이런 외환시장 공조가 나오면서 이제 달러 약세되고, 예, 달러 약세되니까, 예, 원달러 환율, 예, 달러 원이죠. 예, 우리가 자꾸 원달러 그러는데 원래는 달러 원입니다. 예, 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그 말은 원화의 강세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국제유가 한번 볼게요. 국제유가는 이제 떨어지는 게, 예,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고요. 이스라엘이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바로 공격을 하지는 않네요. 어, 이걸 읽어보면 안 되는데. 이걸 가져오지 말고 저걸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완화되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어, 또 미국채 이제 발행이 잘 처리가 되고요. 이러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미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일이 오니까 미국의 유가, 국제 유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제 10년물도 뚝 떨어지죠. 달러도 이제 음봉으로 그죠? 약세를 보이고 이게 지금 변곡점에서 동시다발적 일어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서니까 빠지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예, 일목의 변화마디 오니까 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정권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합들, 환율, 국제승률, 그다음에 진짜 유가까지, 어,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번에 일치되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그 목표치 계산해 놨던 거 그거 가지고 잠깐은 보겠습니다. 하락 목표치는 사실 나열식이라 그랬습니다. 나열식인데 여기 258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 숫자는, 예, 직전은 이제 정체 상승의 38.2%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날은 2600대 지지를 했죠. 그래서 2604나 2610이나 예, 이것은 올해 1월 저점에서 전체 상승의 절반을 잡으면 2600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부터 올라온 거에 38.2%는 2586, 3분의 1로 하면 2610 이렇게 됩니다. 261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600에서 요 앞날, 요 앞날 이날 보세요. 저점 2601이고 이게 102평도 있었죠. 지지는 했는데 올라가다 빼버렸잖아요. 그래가 2584까지 갔죠. 2584까지 갔는데 거기서 만난, 예, 목표치가 조금 전에 그림했습니다. 예. 2586, 이 전체 상승이 38.2%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이 반등하다가 실패하고 또 떨어지면 2520대 목표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나일식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은 작년 8월 최고점 이후에 지수 조정이 왔을 때 코스피가 6.98, 코스닥이 9.73이거든요. 약 7%하고 10% 가까이 되죠. 그 어제 오늘 사이에 지수가 빠졌을 때 코스닥이 7%, 아니 이제 코스피가 7%, 코스닥이 1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상투치고 빠질 때 첫 하락 파동하고 일수도 12, 16이니까 13, 17이죠. 오늘 13, 17이잖아요. 이 목표치 6.9, 7.0. 여러분 어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6.9와 이 7.0, 9.73과 10.06, 그 다음에 일수까지 거기 갔잖아요. 근데 요는 조금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 놨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 뭐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국지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F-16 전투기 편대를 보내가지고 예, 그 핵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런 적도 있긴 한데 잠깐만요. 그다음 여기 이제 보세요. 코스닥이 지난 1월 상투치고 빠질 때 18일이 빠졌죠. 이번에 코스닥이 요렇게 하면은 이건 오늘 17일이죠, 그죠? 오늘은 이제 코스닥 17 변화일이기도 하고 여기서 요렇게 잡으면 50이 일목 변화일이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52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7은 2절이고요. 3절은 26 일기이고요. 52는 26, 26개가 2기죠.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또 조금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 13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 코스닥 지수는 오늘, 네, 일수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52 변화일, 17, 여기서 따지면 13,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1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예, 아침에 빠졌다가 아침에 저 지수들이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도 사자 뭐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물일봉으로 가볼게요. 스물일봉으로 가보면 얘는 이제 4월 1일이 상투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는 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지수는 얘라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쁩니다. 선물이 이제 하락 출발했는데 13일 걸리죠. 근데 코스닥은 여기가 바닥이니까 52일 같지만 코스피 지수는 일수가 달라요. 이건 나중에 이제 65 변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 13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13일이 떨어지죠, 여러분. 예? 조금 전에 보신 코스닥이 며칠이었습니까? 18일이고 17일이잖아요. 근데 선물지수는 지난번에 13일 떨어지고 이번에 13일 떨어지잖아요. 다만 조정폭이 달라요. 조정폭이 이건 뭐 코스피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9.2% 빠졌고요. 이번에도 9.2 하면은 이제 2,520대로 가버립니다. 요거 며칠 조정입니까? 요거 10 아니야 잘못 껐다. 요거 13일이죠. 여기서 하면 13일이고 여기서 하면 17일이라니까요. 이건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선물지수는 13일에 13일 똑같잖아요. 그 13은 일목의 기본 수치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양쪽이 날짜가 같이 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대등하다. 에? 둘이가 마주보고 같다 이 말 아닙니까? 등호 부등호 하듯이. 그죠?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우고 가실 게 하나가 일봉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요걸 이제 우리가 사케다에서는 장악형이라 그러죠. 바로 앞에 음봉을 전체를 감싸는데 이 의미가 재밌잖아요. 전일 저가 종가보다 더 빠져가지고 출발해서 전일을 시가 고가보다 더 올라가지고 끝나죠. 그러니까 획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게 Y자형 패턴이라고 하고요. 왜 Y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덮어 씌웠다고 보는 겁니다. 영어 알파벳 Y의 이 대문자를 옆으로 눕히면 이리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파동으로 보면 마치 이런 거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더 올라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에 이 봉보다 그 뒤에 오는 봉이 크잖아요. 이거 소가 되고 이게 대가 되죠. 그죠? 이러면 Y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얘기 나왔다니 이제 사케다에서도 이걸 단기바닥으로 옵니다. 올라가다가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Y예요. 고점을 더 보겠는데 저점을 더 깨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덮으셔 버리고 이게 Y입니다. 이게 확산형 파동이 됩니다. 이게 고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바닥이고요. 이제 상투고요. 바닥에서 이래가지고 뒤집어 올려버리면 예, 반전형 이게 바닥이 되는 거죠. 예, 바닥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외바닥이 됩니다. 외바닥. 외바닥이 뭐냐? 자,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제 쌍바닥이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뭐 삼중바닥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 그죠? 그다음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N자형. 예, 이 1바닥이고 이거는 눌림목 바닥. 예, 가바닥, 진바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또 다른 강좌에서 이게 이제 한 26일 정도 걸리면 예, 뭐 이게 뭐 준비구성이다, 준비구성선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런 바닥 이렇게 N자형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바닥은 이래가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눌림목도 없어. 돌파해놓고 눌림목이 와요. 이 고점 앞에서 눌림목을 주면 이 N자고요. 그냥 돌파해서 가버리면 이게 Y자입니다. Y자.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봉보다는 주봉에 이렇게 나오는 게 확률이 더 크다 그랬고요. 어쨌거나 이 반전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뭐 중동 리스크가 예, 또 높아지거나 이러면 주저앉을지는 몰라도 일단 기술적 반등의 그림으로 들어섰다. 요거 이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달러 같은 것도 어, 보여드렸었죠. 달러 인덱스. 이건 사실 변화일 하루 더 지나갔어요. 여기 보면 숫자가 26이 나오고 76이 나오고 43이 나오죠. 이 차트에서는 이게 한편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27일, 77일 그래서 하루를 더 간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반전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왕왕 전에부터 뭐 유가나 혹은 미국 지수익률이나 뭐 금가격 같은 거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분석을 해드리는데 보면 뭐 이번에 비트코인도 그렇거니와 이런 변화마디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잠깐만 계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예, 미국 달러인데 이게 4월 16일, 17일, 18일 지나면서 이제 빼죠. 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빠지는 겁니다. 이건 며칠 전에 그린한 거리라서 것이라서 올라갈 때만 보여드렸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변화일이 온다고 무조건 뒤집는 거 이런 거는 아닙니다.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인데 처세가 워낙 강하면 저번에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이 올라오면서 변화마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거 25일 와가지고 딱 3일 쉬고 끝나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에서도 유명하거든요. 요거 33일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로 보면 조금 쉬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40일로 끌고 볼게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걸 바닥에서 보면 요렇게 뭐 25일 올도 올라오고 이 정도 올랐으니까 직전 고점도 있고 상투 치고 빠진다고 보기도 쉽거든요. 근데 잠깐 쉬고 가고 이거 뭐 잠깐 쉬고 가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은 이제 52일이 오히려 이제 눌림목으로 왔고요. 이 바닥에서 가자면 이건 33 변화일이 오히려 저점이 됐고요. 40일로 가볼까요? 42일이 뭐 여기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변화일이 잠깐 쉬는 정도의 흐름만 주지 추세를 꺾어서 하락 조정이 오는 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지수 맞는다고 무조건 바닥 찍고 저항선 맞는다고 무조건 상투 치는 거 아니듯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자꾸 변화일이 오고 그때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이번에 빠지려나 이런 경계 심리를 갖게 되고 이게 투자를 방해하기도 그래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부분은. 그래서 1 추세 보고 2 이제 변곡점 보자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장중 선물 매매하시면 드물게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거 41, 42 딱 가가 쉬는 거 보세요. 요거 여기 33이거든요. 딱 쉬죠, 그죠?
만약에 수급이 이후에 나빠졌다면 추락을 해버렸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간 조정만 좀 거치고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보면 요거 50이 변화일이고 이러다가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보면은 65 변화일 여기인데 이건 출발하고요.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다음 이 고점에서 따져보면 여기 이건 작용 안 하네요. 이게 상투로 작용, 33 상투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세요. 변화가 오긴 하는데 완전 하락 전환이라 보기에 이건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50이 변화일 오니까 또 바닥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65 변화일 되니까 그때까지 쉬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그 직전 최고점에서 33 변화일 오니까 상투 쳐버리고 여기서부터는 크게 힘을 못 쓰고 재밌죠, 그죠? 이게 일목 변화일 효과고요. 그 다음에 361.4045는 이날 최고점이 360.45거든요. 이게 4월 7일입니다. 어디 갔노? 이거 요 걸릴 때, 여기 걸릴 때. 여기 걸릴 때 보면 아까 요 시간마디 있고요. 360.45, 이게 360.45잖아. 그죠? 여기 45. 그러니까 전 고점에 시간마디 걸려가지고 좀 쉬었는데, 52, 그래서 65 변화마디에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물로 이제 좀 가보죠. 사실은 오늘은 현물 전명보다 지수가 이렇게 바닥이 나온 환율도 뒤집어지고 유가도 뒤집어지고 미국 지수율도 뒤집어지고 이런 그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도움이 되면서 뒤집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가죠. 이게 제가 매일 장마치면 마감 시황을 일단 속보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예, 다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미 뭐 여러분도 이제 끝나고 다 보셨겠습니다만 환율하고 유가 안정. 그다음에 요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제 TSMC가 그러니까 제가 종목 이야기 하려다가 이 지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종반에 영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보인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악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가져와서 보여드리죠. 어제 오후에 지수가 갑자기 급락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걸로 가져와 볼까요? 잠깐 어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잘 올라 있다가 확 빠집니다. 이 2시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수급도 보시면 이거 뭐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그다음에 선물 지수가 여기 보시면 이건 오전이고 오후에 1시 59분 2시 지나고 이러다가 여기서 왕창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ASML R이 아니고 L 이 저기 네덜란드에 있는 벨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 반도체 우리가 제조 공정에서 이거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실 텐데 짧게만 설명드릴까요? 이게 이제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에 요즘은 이제 나노 폭으로 색이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한 장에다가 이렇게 회로도를 새긴다고 합시다. 나노 단위를 하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뭐 레이저를 쏘거나 이래가 뭐 깎아 나가거나 이게 아니고요. 이거 뭐야 회로도를 뭐라 할까요? 우리 사진 현상 인화하는 과정 보면 필름에 위에서 삐뚤 쏘아가지고 밑에 감광지에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밑에 우리가 사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SML이 만드는 이 노광 장비는 이 나노폭 정도 되니까 여기에 삐뚤어 쏘아가지고
이제 이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죠. 그거 이제 발라놓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정해진 패턴을 따라가 딱 이래가지고 빛을 쫙 쏘면 예,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 이제 회로도가 새겨지는 거죠.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는데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있죠. 파남보 바깥쪽은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 자외선 쪽이 파장이 짧고요. 아마 극도로 파장이 짧은 빛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과학의 미시 세계는 뭐 이 상상을 불허하는데 빛도 파장의 길이가 있으니까 짧은 파장을 쓸수록 더 세밀하게 새겨질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쪽으로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혹시 제 표현에서 크게 틀린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무튼 이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왜 이게 문제나 반도체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노광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1년에 한 40대나 이게 엄청난 고가의 장비고요. 하나에 뭐 몇천억씩 하니까 뭐한 2, 3천억 합니까? 몇천억씩 하는 장비고 그러니까 결국 사한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나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소수 예 회사들만 사가겠죠. 근데 이게 안 팔린다, 매출이 떨어진다. 그럼 반도체 회사들이 그만큼 설비 투자를 적게 하거나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의 또 일종의 바로메타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어제 약했단 말입니다. 이 떨어지잖아요. 21.6%.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젯밤에 예,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뭐또 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장이 어제는 빠졌고요. 그런데 오늘 자 TSMC가 오늘은 이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세가 종반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한쪽은 제조 회사이고요, 그죠? 한쪽은 노광 장비를 만드는 장비 회사인데 잠깐만요. 어제는 ASML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은 여기서 TSMC가 실적이 대단히 좋은 걸로 나와 버리죠. 그래서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읊으면서 가볼게요. 오늘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가 1,400까지 와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요. 환시장에서도 그 대응이 여러 방향으로 나오다가 정부의 구두 개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면서 자세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당장 뭐 이라크를 공격하는 건 아니네. 이렇게 되면서 미 시장부터 그런 그 정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른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시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ASML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하고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변수는 최근까지 시장을 괴롭히던 요소들이 오히려 개선이 되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창용 경제하고 요 이제 환율 오버슈팅이 돼서 요런 부분 그다음에 환율을 안정시킬 자원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1370원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환율에서 달러 롱 스탑입니다. 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걸 스탑 청산하면서 이게 크게 하락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원유 재고 증가하고 중동 안정시 때문에 유가도 이제 급락했고요. 이 자체는 이제 중동 리스크 완화로 인시. 그러면서 유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신은 올라가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TSMC가 순이익이 8.9% 전년 대비 매출 순이익 매출이 16.5% 1분기 보시면 8.9%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고지로 작용해 버린 거죠. 어제 오후하고 정반대 2시 오후. 그다음에 외국인들 오늘 들어왔고요. 현선물 화폐가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우려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환 리스크 헤지 추가된 물량도 매수로 전환이 되고 외국인들이 대행지 매수하고 오늘 좋은 거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 올라가는데 오늘 시종상이 10개 중에서 보시면은 현대기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수혜주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수출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오늘 저거 두 개는 빠졌고요. 근데 아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불씨와 같아서 언제 뭐 터질지 또 이런 불안감은 조금 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이건 아직은 조금 남았어요. 예, 테슬라하고 메타는 좀 남았고요. 하이닉스도 25일에 옵니다. 그다음 요건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보면 조선주가 센데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 일단 대장하고 주목할 주식으로 제가 계속 추천도 드리고 하는 종목입니다. 한화오션을 14.8%나 올라서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이 9.78% 올라가고요. 이 장중 분봉 추세 한번 보세요. 그대로 올라가고요. 하나오션 한번 보세요. 제가 오후 여기서는 이게 지금 종가라서 매물이 살짝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딱 그러고 빠졌습니다. 근데 장중에 지금 원봉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긴승 깹니까? 한 번도 안 깨워가죠. 예? 한화오션 한번 보세요. 이 긴승 이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갔을 때 그러죠. 이거 떨어지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종반으로 가니까 이 차익 매물이 단기로는 조금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오늘 프로그램 매매 매수 1위가 삼성중공업이에요. 뭐 그런 거 있었고요.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LNG 운반선 문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부터 조선인이 전부 이렇게 지금 두들겨 팹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제 장마치고 나왔던 기사가 또 이거죠. 바이든 날리면 대통령이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또 막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제 뭐 하이스틸, 포스코, 이제 스틸리온 이런 것들 막 튀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러면 또 사마 알루미늄하고 조일 알루미늄이 있죠. 이런 거 튀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시다가다 이번에 또 올라갑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특히 뭐 이 부분은 전력기기라고 돼 있는데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운영하려면은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기는 상한가치고 세명전기 20% 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비만 관련해서도 비만 치료제나 여러분 치매나 당뇨나 이런 거 특히 비만은 장기적으로 좀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종국에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약 바이오. 근데 사실 오늘 뭐 장이 좋다 보니까 어제가는 종목 다 떴죠. 예, 제가 앞부분은 일목 강의식이고요. 이거는 기왕에 야간에 방송을 좀 하니까 조금 언급드립니다. 코스닥이 1306종목이 올랐고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770종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연간히 이름 있다는 애들은 다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 펩트론하고 이쪽이 강했고 그 외에 이제 알테오젠, 삼청당제약, HLB 이거는 시총 상위에도 포진이 되어 있고요. 헬스케어 간다 그러면 또 눈길을 끄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아니 저 반도체 섹터. 예. 말하자 저는 네오셈 같은 거뭐 체크를 해드리고 필옵틱스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다 뭐 시세는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적어볼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시간이 많이 가고 일목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현물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 좋고 지수 좋고 하니까 종목들도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건 어지간한 테마주들은 다 붙어버린 거죠. 어지간한 거 다 붙은 거. 시장이 약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소수이고 그죠. 몇몇 이런 것들만 가는데 오늘은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을 기다리는 게 대세 상승장이 오면 엔간한 종목 다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일목 공부용으로 오늘 야간에 한 번 더 복귀 삼아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해가지고 더 올라가면 17위에서 뒤집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는 60 아니 어디 갔어?
이건 코스닥이라서 그런데 제가 종지수를 갖다 놓고 할게요. 이게 종합주가 지수죠. 이렇게 가면 이제 65 변화일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 가면 76 변화일까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틀 남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녹화를 목요일 날 떴는데, 예, 아니요. 65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는 3일 남았죠. 그럼 내일이 금요일이고, 월요일 76, 화요일 65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일수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16 정도 오니까 약 17 영역이고 해서, 게다가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계속되었다고 가정시 양편抜き 5일 되잖아요. 여기 계속 올라오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로 다시 빠져버렸다. 조금 들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수요일까지는 또 저점 찾기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율하면서 갑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